저도 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정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제가 진짜 멍청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고정 지출을 보면서 뭐부터 바꿔야 될까 하고 좀 수정을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술꿀집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달에 다들 얼마나 쓰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저는 한 사회 초년생 때,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월 30만 원만 썼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진짜 옛날이기도 하고 요즘 물가가 워낙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도 구했고 집도 샀고, 그러면서 좀 고정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수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내가 고정 지출을 얼마나 쓰는지 알고 그걸 쓰는 거랑 그냥 한 달에 뭐 대충 이 정도 나가겠지 하고 쓰는 거랑 확실히 소비 패턴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고정 지출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제 고정 지출 표인데요. 저는 크게 주거비, 통신비, 저축, 사무실, 보험 이렇게 나눠봤어요. 일단 주거비는 제가 지금 집을 사가지고 이 집에 입주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살 때 대출을 좀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갚아가지고 한 달 이자가 한 2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원래는 사실 갚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출 이자만 한 7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갚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원금을 많이 갚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리비인데, 관리비가 19만 원이나 나와요. 네, 여러분 제가 원룸 오피스텔을 살 때 관리비가 1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것처럼 집이 넓어질수록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물론 누군가는 우리 제 집 투룸 보고 야 저게 무슨 큰 집이냐 라고 하겠지만 저한테 매우 큰 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골찌들은 최대한 우리가 사회 초년생 때 돈 얼마 안 벌 때는 원룸 살면서 최대한 요런 주거비는 좀 절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비는 뭐 와이파이랑 TV 나오는 거 그 정도로 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주거비로 나갑니다. 근데 이 주거비가 여러분, 제가 사회 초년생 때 회사 기숙사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 기숙사가 이 월세랑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 근데 제가 지금 10배가 넘는 금액을 내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집 근처에 원룸 오피스텔 월세가 6, 70만 원이에요. 원룸인데. 그래서 그거랑 따져봤을 때는 좀 제가 저렴하게 주거비를 쓰고 있다는 점. 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취업을 할 때 막 여러 개의 회사에 지원을 하고 이제 많이 합격을 하면 어디에 갈지 좀 고민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혹시 기숙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기숙사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내 발전 가능성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이렇게 기숙사를 지원해준다는 거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좀 부모님 댁이랑 가까운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 댁에 사는 게 최고겠죠? 그러면 통신비인데, 통신비.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멍청 소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그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형 3사 통신사를 쓴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알뜰 통신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 이거인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원래 알뜰폰을 썼었어요. 근데 제가 1년 전쯤에 이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직한 회사에서 통신비를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처음 입사했을 때는 퇴사할 생각이 없었어서 이제 최신 폰으로 바꿨었죠. 2년 약정을 했는데 제가 이 2년 약정이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해버려가지고 이 2년이 끝나기 전까지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내가 당장 퇴사할 생각이 없더라도 너무 비싼 폰 사지 말기. 전 정말 이게 제 최고의 멍청 소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년 약정이 끝나자마자 알뜰 통신사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축인데, 사실 저축을 비용이라고 보기는 애매해서 전체 금액에서는 뺐거든요. 근데 저는 연금저축 펀드를 원래 35만 원씩 12개월 곱하기 7년을 들었어요. 그래서 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쌓인 상태고요. 이거를 현재는 더 납부는 하지 않고 있고 좀 이 스스로가 스스로 돈을 불릴 수 있게끔 펀드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노란우산 공제를 들고 있는데 이것도 월 20씩 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해당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은 사무실. 여러분 제가 사무실을 구했잖아요. 이 사무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사실 친구들 4명이랑 쓰니까 사무실 비용은 엠빵을 해서 한 38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사무실이 강남에 있다 보니까 원래 헬스장을 우리 집 근처로 다녔는데 집 근처로 헬스장을 끊으면은 안 가게 돼요. 회사랑 머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장으로 옮기다 보니까 제가 알던 그런 운동 기구들이 다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PT를 조금만 배우면서 운동 기구를 익혀야겠다 해서 PT를 끊었는데 강남 PT 물가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PT가 한 88,000원, 99,000원 요 정도 하는데 제가 그래도 좀 횟수를 끊어가지고 1회에 77,000원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2번 하고 그거를 5주 하니까는 77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거를 정리하면서 와, 내가 한 달에 PT를 이만큼이나 쓰고 있었구나. 이거 얼른 독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 사무실로 출근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교통비도 나가고 있어요. 10만 원 정도. 10만 원보다 좀 더 많이 나가요. 제가 한 주 4회에서 5회 정도 출근을 하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프리랜서 친구들이나 아직 1인 기업인 친구들이 사무실을 구하고 싶다면은 내가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하면은 사무실을 그때 구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고정 지출만 정리를 해서 이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에 식비가 빠져 있어요. 식비. 왜냐면 식비는 변동 지출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 주 5회 정도 출근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5주가 있죠. 점심이 보통 10,000원, 저녁이 10,000원 이렇게 먹으면은 하루에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40만 원이 나옵니다. 평일만 40만 원. 그래서 이 사무실 비용이 지금은 114만 원이라고 보이겠지만 식비가 추가돼서 15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거. 물론 이제 헬스는 없어질 거지만 생각보다 사무실이 그냥 이 임대료만 내는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은 보험인데요. 보험은 원래 제가 한 2개인가 3개 정도 있었고 20만 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시그널 플래너라는 보험 분석 앱 통해서 이제 좀 최적화를 해서 15만 원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험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시그널 플래너 통해서 좀 보험을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아님?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고정 지출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월 30만 원 쓴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192만 3,553원을 쓰는 걸 보고 나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요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뭐부터 바꿔야 될까 하고 좀 수정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수정할 거는 PT를 그만둬야 돼요. PT 1회에 77,000원 너무 비싸. 내가 그 비용을 투자할 만큼 부자인가?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직 그 돈이 아까운 걸 봐서 저는 그 정도 PT비를 지불할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단지 내에 헬스장이 있어요. 근데 헬스장이 월 1만 원이거든요. 미쳤죠. 저는 이 우리 단지 내 헬스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녀볼 예정입니다. 근데 항상 강제성이 없으면 안 가게 돼서 문제인데 그래도 이 77만 원을 거의 2달간 썼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각자 고정지출 정리해보면은 내가 얼마나 PT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가 딱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저렴하게 운동을 챙겨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통신비도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알뜰폰으로. 근데 알뜰폰이 보통 5G로 무제한 요금제를 썼을 때 평균적으로 4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월 불이백은 4만 원으로 적었는데 제가 아까 통신비는 13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4만 원이 되니까 9만 원을 아낀 거예요. 9만 원 아낌. 그리고 이 PT에서 76만 원 아낌. 그랬더니 벌써 85만 원이 줄었죠. 왜냐면 고정지출이 19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107만 원이 됐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수정할 게 있죠. 이 안으로 사무실을 안 쓰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을 안 쓰면 임대료가 없어지죠. 그리고 임대료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했던 식비가 엄청 크게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사무실을 안 쓰는 게 고정지출을 아끼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 사무실을 안 쓰면 또 교통비도 많이 안 들어가요. 저 재택할 때 한 달에 교통비 1, 2만 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무실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꼭 쓰셔야 되는지, 그리고 집에서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을지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무실만 안 써도 고정비는 72만 원으로 줄어든다. 뭐 변동비까지 합치면 더 많이 줄어들죠. 근데 또 제가 사만이 있어요. 사만이 뭐냐면 주담대, 이자, 갚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담대 갚을 수 있어요. 돈 많이 절약했어. 물론 아까 PT는 썼지만 어느 정도 긴축 재정을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원금을 다 갚을 수는 있는데 일부러 안 갚고 있어요.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좀 미국 주식들에 투자를 해놨는데 거기가 제 대출 이자보다 좀 수익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굳이 주담대를 갚을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뭐 그러다가 주식시장이 박살나서 제가 이 말을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 대출을 갚게 되면은 이제 고정지출이 4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아직은 이 4만은 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갚는 방법도 있다. 이 정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안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결혼을 하면은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주담대 이자 50%로 줄 거고요. 그리고 관리비 50%로 줄 거고 같이 사는데 저만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터넷비 역시 5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혼은 최고의 재테크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재테크를 하려고 결혼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괜찮고 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결혼을 미룰 이유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뭐 그 배우자도 주담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출이 있다면은 고정지출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혼이 꼭 답은 아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정지출이 190만 원 나온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어서 좀 줄여봤거든요. 이렇게 1, 2, 3, 4안을 만들면서 여러분들도 꼭 이 영상을 보고 엑셀을 켜서 과연 나는 고정지출이 얼마나 들까를 꼭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취하는 친구들은 정말 이 고정지출이 클 거거든요. 이 주거비 면에서. 그러면 주거비가 크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자유를 정말 중요시했는데 부모님 댁에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었구나를 깨달아서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백날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각자가 진짜 얼마를 쓰는지 꼭 엑셀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1, 2, 3, 4안 중에 이 1안부터 일단은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 고정지출 정리를 해보시고 최대한 많이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고정지출에 다 적지는 않았는데 변동지출로 이 고정지출은 정말 기본이 되는 비용이고 실제 한 달에 나가는 비용들은 더 크다. 그러니까 고정지출은 반드시 줄여야 된다를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고정지출 정리하는 거 정말 잊지 말기. 안녕.